자, 안녕하세요. 12월 21일 평주 정보 스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마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뭐 이번 주말이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물론 이제 올해는 대체 공휴일이 없고 뭐 내년에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어딜 가나 아니면 어떤 컨텐츠를 보나 캐롤이 많이 들립니다. 외롭게 왜 그러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연말 연시 좀 한산한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3년 내 최저 거래 대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연말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뭐 수익 안 낼 거는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는 테마들이 있으니까 오늘도 이전의 전략과 마찬가지로 공략을 딱딱딱 했었으면은 문제가 전혀 없는, 크게 어려운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랜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감을 했는데, 미국 증시도 5% 정도, 5거래일 만에 이제 좀 플러스 마감을 했습니다. 자, 문제가 되었던 거는 일단은 저기 어제 나왔던 일본의 긴축 정책이었는데, 결국 별거 아니었죠. 만약에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었다라고 하면은 얘기가 달라질 거였는데 일본이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그런 발표가 나오니까 잠시 이제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이제 매도 심리 때문에 휘청거리는 건데, 어제 그런 거에 비하면은 오늘 우리 증시는 그렇게 많이 반등은 안 줬었어요. 어제 일본 때문에 우리 증시가 조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더 올려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는 약간 좀 미흡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나이키가 실적이 좋게 나와가지고 시간에서 11% 정도 상승을 줘왔고, 테슬라가 이제 마이너스 8% 빠진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그 정도였으면 저는 꽤나 좋은 상승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테슬라 계속 문제죠. 그나마 이제 오늘 어 저기 트위터 인수한 거 이제 새로운 CEO 찾으면은 자기는 바로 나오겠다. 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안도감이 생기는 분위기는 한데, 그동안 이제 테슬라가 급락을 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영상을 통해 가지고 2차 전지 관련주가 빠지는 이유 하면서 한 6개 정도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일부분이죠.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로 빨리 좀 더 집중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테슬라가 뭐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좀 전기차가 한참 이제 막 나왔을 때 쭉쭉쭉 올라가다가 지금은 좀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을 해가지고 나머지 악재 요인들도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지 또 2차 전지주가 가니까요. 지금은 2차 전지 관련주가 참 힘듭니다. 반도체도 힘들고, 요즘 삼성전자랑 지금 SK 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을 해가지고 외국인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2차 전지 쪽도 큰 물량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물량을 좀 줄여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일본 긴축 때문에 외인 자금이 중국이나 우리나라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해결이 돼야 돼요. 지금 12월 21일입니다. 다음 주면은 올해 끝나요.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바로 금투세랑 대주주 요건. 자, 이게 빨리 해결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은 빨리 그 확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나오다 보니까 포지션 잡기가 되게 애매해요.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이제 메이저 수급들이. 그래서 조금 수급적으로 좀 꼭 꼬이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이제 정치권에서 빨리 요거를 해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연말 포지션 정하고 내년 준비를 조금 빨리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오늘 나왔던 뉴스들 살펴보면서 결국엔 다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최근까지 어제까지도 네, 매매하는 방법 지금 어떻게 가져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지금은 어차피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테마가 바로 중국 키워드다. 요것도 있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중국이 뭐 이제 정책을 이제 코로나 완화 정책, 그리고 뭐 이제 중국 코로나 관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한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다 봐야 되고, 중국 키워드라고 계속해서 저는 표현을 했었어요. 첫날부터 영상을 재개하고 나서. 근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언론 매체에서도 중국 키워드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 이제 와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죠, 저는. 아무튼 이제 이게 중국 키워드, 그러니까 이 큰 범주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리오프닝도 있고, 결국에는 두 개가 동시적으로 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래서 꼭 장전 뉴스를 체크를 해라, 이쪽으로는 계속해서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살짝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날의 모멘텀이 되는 거니까 그것을 이용한 매매를 하자, 작년 뉴스 올려드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는 코로나가 가고 그 다음에 이거랑 이제 반대되는 이제 리오프닝이나 아니면 소비, 음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중국이 이제 개방을 한다라는 표현을 제가 했잖아요. 요거 두 개가 어차피 다 간다라고 하면서 제가 매매 전략으로는 저점 주는 거를 잡으면 된다. 기억들 나시나요? 이 두 가지 전략이 오늘 다 이제 좀 뚜렷하게 나왔던 날인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전부터도 나왔지만, 이런 관점에서 일단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전 뉴스로 나왔던 게 바로 이거는 그냥 너 먹으세요라고 준 뉴스예요. 왜냐면 제목부터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산소 호흡기 없으니 돌아가라. 중국 의료 대란 현실화. 의료 대란 뭐 얘기 많이 나왔고, 키워드를 딱 이렇게 딱 줬어요. 산소 호흡기가 없다. 네, 우리는 관련 테마주가 있으니까. 자, 뭐 당연히 이제 대장주는 이제 메가 CS죠. 네. 자, 이런 것도 보면은 여기가 이제 갭자리고, 자, 라인을 절대 무너뜨리지 않아요. 아니면은 오히려 조정을 받으면은 저점 찬스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저점이라는 게 애매한데 이게 지지 라인이거든요. 하여튼 메가 CS 계속해서 이제 횡보를 하면서 오늘 이제 뉴스가 나오니까 쫙 이제 튀면서 상한가 마감을 했죠. 메디아나 이제 후속적으로 따라가는 거. 오늘 네, 좋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이렇게 이제 화면을 배치했는데요. 차트를 띄우니까 다시 또 봐야 되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뉴스를 보면은 제목부터 볼게요. 자, 우리 기업들 중국 공략할 결심을 해야 된다. 수입산 의료기기 선호하는 중국, 이러면서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중국이 여기 보면은 호흡 관련 장비 해가지고 국산화 비율이 5.7%, 심장 박동기 국산화 비율이 5%등 첨단 의료기기의 기술력이 낮다. 그래서 이제 코테라 쪽에서는 중국에서 첨단 의료기기는 수입산 제품이 주도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국산화 비율이 많고 수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기회로 삼아라, 자, 이런 뉴스예요. 우리는 여기서 캐치를 할 부분이, 아, 중국은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력이 낮아서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구나, 그러면은 네, 우리나라 거 많이 수출할 수 있겠구나, 뭐 그런 개념인 거죠. 음. 자, 요렇게까지 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다시 감기약 얘기가 나왔습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죠. 지금 트리플 데믹,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 수요가 넘쳐나는 지금 상황 속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국 같은 데 보면은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사간대요. 그리고 이제
뉴스가 나왔던 게 약 구하러 공장까지 찾아갔다. 또 의료대란 현실화 이런 표현 계속 쓰죠. 코로나의 독감, 트윈데믹 본격화, 병원 북새통, 감기약이 풍기다. 네, 감기약 뉴스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오후에 나온 뉴스인데, 자, 원료 8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감기약 공급망에 비상이 걸렸다. 예전에 처음에 이제 감기약 테마가 갈 때랑 비슷한 뉴스예요. 그러면서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다뤘던 부분은 바로 여기죠. 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원료의약품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을 등록한 91건 중 중국 생산 원료를 쓰는 것은 73건으로 이제 80%를 차지한다. 뒤를 이어서 이제 미국이 9건, 인도가 6건 등으로 보면은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다. 자, 국내 생산 원료를 등록한 곳은 코롱제약과 하나제약 두 곳으로 파악된다. 자, 이러면서 그동안 움직임이 없었던 하나제약이 오늘 감기약 원료 쪽으로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하나제약이랑 이제 지분 관계가 있는 게 이제 삼진제약이죠. 얘가 이제 좀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 또 감기약 대장으로 움직였던 게 이제 국제약품이죠. 요런 것도 이제 차트 본 김에 이제 갭 메꾸는 자리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또 뉴스 나오면서 올려지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 다음 뉴스를 볼게요. 아무튼 이게 중국 쪽을 다 얘기를 하고 딴 데로 넘어갈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해서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고, 제가 이제 어디까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아직 중국은 코로나 피크 찍으려면 아직까지 멀었어요. 네. 확진자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아마 사망자도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시작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으로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OTT 이제 한알령 해제 쪽으로 해가지고 중국이 계속해서 이제 어 우리나라 이제 그 컨텐츠를 계속해서 이제 방영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때까지 한알령이 있었던 이후부터 쭉 봤었을 때 이런 개방 그 방영을 하는, 어떻게 보면 개방의 속도가 지금은 예전에 이런 적은 없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좀 했었는데, 결국은 또 나왔죠. 이번에 이제 아노이 위성 TV에서 별에서 온 그대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한국 드라마를 방영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진짜 별에서 온 그대는 진짜 대박 작품이었잖아요. 우리 천송이 나오는 거. 그럼 6년 만에 6년 동안 얼마나 한국 컨텐츠가 그리웠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안 보는 건 아닙니다. 볼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다 보기 때문에. 자, 아무튼 요렇게 이제 계속해서 속도를 높여가는 그 배경에 대한 설명도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왜 이렇게 한알령 해제 쪽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배경도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수급 관련주로도 소개를 해드리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게 바로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입니다. 오늘도 이제 이런 소식과 함께 이제 사마 네트워크스나 이제 요즘 좋은 뉴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해서 좀 상승을 주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올빼미가 그렇게 또 재밌다고 하네요. 저는 아직 안 봤는데 영화를 같이 보러 갈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집에서 혼자 또 영화를 한참 볼 때도 있어요. 안 바쁠 때는. 저도 이제 영화 같은 거는 좀 몰아서 보는 편이긴 한데, 요즘은 드라마랑 영화를 좀 잘 못 보고 있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카지노가 이제 개봉을 하죠. 카지노를 제가 또 못 볼 것 같아요. 혹시 오늘 보시는 분들은 내일 우리 이제 카페 소통방을 통해 가지고
좀 후기를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간단한 이제 자기 느낌도 괜찮은데 나 좀 드라마 본다. 그리고 나 주식에서 흥행작 어지간하면 좀 맞췄다라는 분들의 분석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일단은 드라마 레벨이 조금 높아야 되거든요. 드라마 평소에 많이 보시는 분들. 어, 네. 그리고 이제 카지노가 이제 오늘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무빙이라는 게 기대작인데 원래는 올해 안으로 좀 개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내년으로 좀 미뤄졌어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일자는 나오지 않았고요. 늦어도 상반기 이내라고 하는데 요게 자 일단 뭐 등장인물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한효준 님이 나옵니다. 네, 당연히 기대작이죠. 그런데 출연진을 보면은 류승룡의 조인성, 차태현, 류승범, 김성균, 김희원. 네. 어? 이건 누구지? 왜 이렇게 이쁜 것 같지? 어. 아무튼 네. 라인업이 상당히 대단한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초능력을 숨긴 채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과 과거의 아픈 비밀을 숨긴 채 살아온 부모들이 시대와 세대를 넘어 닥치는 거대한 위험에 맞서 함께 맞서는 초능력 액션 히어로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때까지 컨텐츠물과는 약간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좀 생소한 컨텐츠가 나올 것 같고요. 이것도 디즈니거든요. 요즘 뉴스를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넷플릭스였는데 요즘은 디즈니에서 계속 투자를 많이 하고 개봉작도 많이 내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 그리고 이제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좀 서칭을 좀 해봤는데 일단 이거 최소 시즌 5까지 계획을 하고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런 배경 스토리에 만약에 진짜 연출과 좀 약간 탄탄한 스토리까지 갖춘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 정말 기대작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한효주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은 지금 배경 자체가 잘 깔려 있어요. 그리고 시즌 5까지 제작을 염두를 해두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아마 스토리가 탄탄한다는 이제 반증일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 관련주가 또 제작사가 유거든요. 유 자회사가 이제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유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유가 많이 이제 관심을 받고 있어요. 최근에 들어서. 이전에 이제 수급주로는 이제 사마 네트워크스가 계속해서 좋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중국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되는 어떻게 보면 중국 관련이기도 하면서도 네, 우리나라 그냥 콘텐츠가 지금 계속해서 전성기를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좀 더 우리 콘텐츠를 좀 더 확장해 나가는 시기? 그리고 이 무빙도 결국에는 그 웹툰이 원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웹툰 쪽으로도 제가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네, 이 미디어 컨텐츠 쪽으로는 지금은 네, 드라마, 영화, 웹툰까지 이제는 확장해서 통틀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런 일정이 있었죠. 이제 젤렌스키가 오늘이죠, 오늘. 네, 갑자기 이제 미국을 방문을 해가지고 바이든을 만난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전해진 뉴스라서 일단은 오늘 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재건 관련주가 움직임을 줬는데 자 여러분들 이 젤렌스키가 갑자기 미국을 왜 방문을 할까요? 러시아랑 전쟁이 터지고 그 이제 침공을 당한 국가인 우크라이나의 최고 수장인 젤렌스키가 자리를 비운다. 그러니까 개전 이후에 젤렌스키가 외국으로 나간 적이 없거든요. 그동안 계속 화상으로 연락을 했어요. 회의도 하고. 자, 그런데 갑자기 왜 방미를 할까라고 했었을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스토리를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게, 아니 뭐 간단한 일이면은 이전까지 해왔던 것처럼 화상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직접 네 갔다라는 것은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휴전 쪽이 아닐까? 자, 요렇게 이제 하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저도 이쪽으로도 생각이 충분히 이제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네, 요걸로 크게 이제 확률적으로 큰 점수는 주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가능성을 얘기를 하겠지만, 이왕 간 김에 휴전의 얘기는 바이든이랑 만나가지고 무조건 하긴 합니다. 그래서 야, 밥 먹으면서 스키 네 이든이 형, 야 그래서 이제 휴전은 언제쯤 할 거 같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휴전 쪽의 얘기는 무조건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관련주가 움직인다라고 이제 시장의 해석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젤렌스키가 조금 이제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제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을 넘네? 아니면 좀 너무 징징대네? 최근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제 바이든한테 한번 혼났다. 아니, 다짜고짜 뭐 좀 얘기 좀 하고, 안부도 좀 묻고 부탁한 사람 입장에서 갑자기 다짜고짜 뭐부터 이제 달라 이제 리스트만 얘기를 했다 해가지고 바이든이 화를 냈다 이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필요한 게 있는데 이제 뉴스를 보면은 그 패트리엇 미사일, 그러니까 방공 해주는 거, 그게 이제 미국의 으뜸인데 이게 너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직접 부탁을 하러 가는 수도 있습니다. 본 목적은 물론 가서 휴전 얘기도 하긴 할 거예요. 일단 그래서 예전에 한번 혼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중하게 아마 부탁을 하기 위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생각이 있었는데 갑자기 또 멍해지네. 아마 근데 이쪽이 아마 확률적으로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만나서 화상으로 얘기하는 것과 만나서 직접 얘기하는 거는 또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또 연인끼리 헤어질 때 문자로 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직접 만나서 할 얘기가 있고 또 아닌 얘기가 있으니까 휴전 쪽으로 좀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재건 관련주가 예전에 이제 대장이 뭐 데모, 현대, 에버다임, 뭐 수산중공업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바로 이제 이 쌍용건설이잖아요. 어, 좀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와의 만남도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서 급등까지 나왔어요. 특징 뉴스까지 떴던 게 이제 쌍용건설 쪽인데 쌍용건설 이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진짜 예전에 네옴시티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저기 인도네시아 쪽도 그렇고 정말 인맥이 넓구나 쌍용건설이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주주인 이제 글로벌 세와 함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네옴시티 때도 쌍용건설이 이제 글로벌 세와 관련주라고 하면서 올라갔던 게 있었잖아요. 뭐 인디에프나 테림포장 같은 거. 지분 관계가 엮여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새로운 이제 재건주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쪽이다 라는 것까지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이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4분기 실적 시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약간 신호도 포착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이제 실적 그 업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움직이면 이제 실적 시즌이구나. 우리도 이제 계절 때 보면 더워지면 이제 여름이구나 알듯이 약간 주식에서도 그런 게 약간 있는데 왜냐면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나도 이제 잘 알고 있는 그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대표적인 게 농기계 관련주 대동, TYM 오늘 다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뭐 대동기업
자, 이쪽이 움직이면 아 이제 또 실적 시즌이구나 하는 쪽이 이제 바로 이 농기계 테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기,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것들이 이미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중국 쪽이랑도 엮여 있기 때문에 중국이,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 실내 마스크 해제, 그다음에 이제 중국 리오프닝이랑도 엮여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올라왔던 게 이제 의료기기, 미용기기 이쪽인데, 보통 예전에도 이제 실적 시즌 되면 올라왔던 게 바로 제이시스 메디칼, 뭐 루트로니, 하이로니, 뭐 이런 섹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나이키 메디프론, 아니 마이크론, 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어차피 또 경기 회복과 경기 침체 그 중간 단계에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볼 거는 결국에는 기업 실적 발표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미리미리 좀 차근차근히 이제 준비할 시즌이다. 이제 연말 보내고 신년을 맞이하면서 4분기 실적 쪽으로 좀 더 이제 생각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린 김에 TMI로, 예전에는 또 대표적인 그 수급 섹터, 수급이란다, 실적 섹터로 신호를 줬던 게 삼천리 자전거인데 지금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실적 발표 때 되면은 삼천리 자전거 뭐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주식 하다 보면은. 네. 그리고 그거 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전략으로 아까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게, 이제 저점을 주는 거를 공략을 하자. 이게 계속해서 자꾸 올라가려는 것만 따라서 매매를 하려고 하면은 조금 주식이 어렵고, 네, 천천히 이제 기다렸다가 저점 주는 것들 매매해서 줍줍이 하면은, 조금만 기다리면은 금방금방 또 뉴스가 나오고 급등이 나오고. 자, 이게 우리는 다 머리로는 아는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면은 자꾸 올라가는 거 매매하고 싶고 빨리 수익 내고 싶고, 조금의 그 여유의 차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음, 대충 이제 관련주들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요. 음, 최근 움직임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고, 예, 들어 올린 상태에서 뭐 이렇게 이제 저점 주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 뭐 메가 CS도 아까 뭐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게 지지 라인을 잘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그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저점을 잘 주는 애들 있잖아요. 의료기기 쪽으로 뭐 세종 메디카 이런 것도 이렇게 들어 올리고 조정을 받았잖아요. 요런 저점, 요런 저점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잡고 기다리면은 제일 좋거든요. 강기압 쪽으로도 뭐 일양약품 뭐 이런 것도 보더라도, 네, 여기 이제 들어 올렸던 자리에서 여기 라인이긴 한데, 네, 완전히 이제 밑으로까지는 안 좋은데 이제 윗 라인에서 이렇게 반등을 주고. 국제화품? 근데 얘도 이제 워낙 상승을 했으니까 갭 메꾸는 자리에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가는 모습. 자, 이렇게 저점을 기다리는 매매가 저는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제 그날 그날로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솔직히 가장 핫하고 고수이기도 한데 하이로 이제 리턴이 되는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런 것도 보시면은 오늘 시가 갭이 9%, 9.96, 거의 이제 10%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랬다가 쭉 밀렸다가 올라갈지, 밀리면 살려고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지 부터 또 애매하고, 갭 상승이 또 크면은 또 부담스럽고, 저점 잘 주면은 들어갈까 뭐 이러다가 또 놓치기도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항상 좀 거시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 때문에 저점을 주면은 저만의 이제 약간 포착하는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기회를 주면은 뭐 사고 아니면 말고라는 것도 있고, 이제 아주 강한 것들은 이거는 얼마가 갭이 나와도 상관이 없어, 그냥 시초에 지르고 저점 주면은 분할로 또 사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오늘 메가 CS는 딱 그런 케이스였고요. 아니면은 차라리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아니면은 너무 핫한 테마가 더 있으니까 약간 조금 소외됐는데 어차피 갈롬,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애들은 보통 시가 갭이 1%나 아니면 많아야 한 2% 정도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시가부터 해가지고 보합권까지 조금 매매를 하면 이제 5호장에 다시 소문이 나면서 올라가는 케이스가 좀 더 안전적이죠. 그래서 그런 것 쪽으로 선호하고, 그 다음으로 더 넓게 이제 더 여유롭게 본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봉 차트를 통해 가지고 저점을 잘 주는 거, 어차피 또 뉴스가 나올 것들, 네, 이런 것들 기준으로 보시면은 되는데, 결국에는 자기 성향, 그다음에 이제 자기의 투자 성향과 투자 방식, 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결국엔 정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다 해도 되는 거고, 대신에 요렇게 매매를 하는 케이스마다 또 공부하는 방식, 그다음에 이제 준비하는 방식, 그 다음에 준비하는 전략, 이런 것들은 약간씩 다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매매를 할 때는 결국에는 자기가 어떤 매매를 할 건지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 보통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자기는 이제 단타 매매를 하겠대. 그런데 왜 물리면은 장기 투자예요? 이게 가장 말이 안 되는 이제 모순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물리면 장기 투자 엄청 잘해요. 그런데 또 장기적으로 몇 년 동안 물렸다가 살짝만 올라오면 또 팔아요. 또 단기 투자로 바뀌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잖아요. 그래서 매매가 꼬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 재시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기준 자체는 내가 어떤 투자 전략으로 접근을 하고 있었지, 내 투자 성향이 뭐였지, 내가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해서 딱 이거 전략을 세웠지라고 돌아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요렇게까지 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어느덧 이번 주도 네, 벌써 수요일이고, 이제 내일 목금 이제 또 주말 맞이하고 또 크리스마스 지나고 다음 주면 이제 올해 마무리가 되는데, 네, 진짜 많이 한산해요. 주식시장도 그렇고 우리 카페, 그다음에 이제 영상 많이 좀 그런 편인데, 많이들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저에게 좀 힘을 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